자, 네 번째로 판 구조론인데, 자, 우리 판 구조론의 정립 과정 이제 마지막입니다. 원래 판 구조론 하면 이 자체로 문제가 좀 많이 나왔었어. 중요시 했었고. 근데 교육 과정이 바뀌고 교육 과정상 내용은 있지만, 지금의 교육 과정상 내용은 있지만, 약간 중요도는 과거에 좀 떨어졌어. 지금 중요한 것은 대륙 이동설하고 해저 확장설. 두 가지 잘 아셔야 돼. 자, 그렇지만 이건 좀 무시할 수는 없고. 자, 판 구조론은, 그래, 윌슨이 이야기했는데, 자,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 초기에 우리가 첫 수업 때 막 이야기했던 거야. 지구의 표면은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얘기야. 이게 판 구조론이지. 근데 이 판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눠진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지. 근데 움직일 때 움직이는 방향, 그리고 속력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방향, 다른 속력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서로 어긋나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판의 경계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판들의 경계, 자, 세 개의 판의 경계가 있습니다. 뭐뭐 있습니까? 판의 경계에는 서로 멀어지는 건 발산 경계, 서로 접근하는 건 수렴 경계, 서로 어긋나는 건 보존 경계라 그래. 보존 경계,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들 한자 아까 보면 판이 서로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서로 어긋나기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판의 경계를 의미한다. 발산과 수렴과 보존. 자, 그리고 당연히 판들끼리 상호작용하다 보니까 판의 경계에서는 다양한 지각 변동들이 발생한다. 참고로 판의 경계에 지각 변동을 말할 건데, 자, 지각. 자, 여러분 지구는 몇 층 구조? 4층 구조. 물론 이건 나누는 기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물리적 화학적으로 나눈 건데, 제일 위에 지각 있죠? 자, 그 다음 뭡니까? 멘틀. 그 다음 외핵과 내핵. 지구의 평균 반지름은 어느 정도 될까? 지구의 반지름. 6,400. 그렇지. 6,400 정도입니다. 실제로는 6,400 좀 안 돼. 자, 6,400. 자, 그러면 원래 지각 같은 경우에는 대륙 지각은 평균적으로 약 35km, 해양 지각은 약 5km입니다. 자, 멘틀은 얼마쯤 되냐면 2,900이에요. 그리고 외핵과 내핵은 5,100 정도입니다. 됐나? 자, 그러면 지각은 지구 제일 껍데기를 말하는데, 지각 변동에는 뭐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각 변동에는 흔들리는 지진과 분출되는 화산, 그리고 지층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이걸 뭐랍니까? 지층이 끊어지는 것, 지층이 절단되는 것, 단층. 맞지?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판의 운동은, 지금 판의 운동은 수평 운동이야, 수직 운동이야? 수평이죠. 서로 하다 보면 서로 부딪히는 경우도 있겠지? 그러면 밀려서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죠. 이게 뭡니까? 산맥이지. 그래서 이걸 산을 만드는 운동, 산맥을 만드는 운동, 뭐랄까? 산을 만드는 운동. 조산 운동이라 그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지각 변동입니다. 그래서 지진, 화산, 단층, 조산 운동. 이게 판의 운동에 의한 대표적인 지각 변동이다. 자, 좀 전에 조산 운동은 우리가 습곡 산맥 만드는 게 대표적인 예라 그랬죠? 자, 그러면 판. 자, 판. 말 그대로 뭐 유라시아판, 태평양판, 판때기. 이 판 그대로입니다. 자, 그런데 이 판이라는 것은 두께가 얼마쯤 되냐면 약 100km 정도 됩니다. 두께 약 100km의 강한 고체. 강한이란 말 쓴 것은 같은 고체긴 고체이지만 약한 부분이 있거든.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하기 때문에 강한 고체란 말을 쓴 겁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그래 아까 대륙 지각의 평균 두께는 35km라고 그랬어. 그리고 해양 지각은 좀 더 얇은 5km입니다. 자, 봐봐.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각은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 물론 우리가 기준으로는 35km 상당히 두껍지. 근데 지구 전체를 봤을 때는 아주 얇습니다. 자, 그리고 자, 판이 두께가 약 100km잖아, 맞지? 지각 중에 가장 두꺼운 곳은 많이 올라갈수록 그 뿌리도 깊어. 그러면 어디가 가장 두꺼울까?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산맥. 참고로 히말라야 산맥이 가장 두꺼운데 거기도 80km를 약간 넘어. 100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그 말은 뭐냐면 지각이 가장 두꺼워봤자 100이 안 돼. 근데 판은 100이야. 그 말은 지각을 다 포함하고 멘틀의 일부를 포함해야 된다, 그 말이지. 되겠나?
그래서 자, 지각 판은 지각과 멘틀의 상부 일부를 포함한 것이다. 지각만으로는 안 됩니다. 멘틀 일부를 포함한 것이다. 자, 이걸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판. 자, 물론 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판때기지만 수직적인 구조만 본다면 100km까지를 우리가 수직적으로 봤을 때 뭐라 부르냐면 암석권이라고 합니다. 암석권. 우리가 알고 있는 암석의 개념은 단단하잖아, 맞지? 암석권. 이건 수직적인 구조를 말한다. 자, 그러면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지각이 있고, 자, 모호면 기억납니까? 원래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을 모호면이라고 합니다. 원래 모호로 비치치라는 사람이 이걸 알아냈기 때문에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 면이라 하기도 하고, 줄여서 모호면이라 하기도 하고. 몰라도 돼. 자, 그림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 있을 건데 필요하면 조금 더 내용을 좀 적읍시다. 자, 100km와 400km가 의미를 가지는데 100km까지를 우리가 판, 암석권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100에서 400km까지를 연약권이랍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연약하다 그 말이야. 고체긴 고체지만 약간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연약권이란 말 쓴 거야. 자, 그리고 여기 했던 거 아까 모호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판 이동의 원동력은 뭐 잘 알잖아. 요한이 뭐지? 판 이동의 원동력은 멘틀의 대류. 멘틀 대류 때문이죠. 역시 멘틀 대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멘틀이라는 것은 상부 멘틀, 위쪽만 말합니다. 자, 멘틀은 고액기 중에 무슨 상태죠? 멘틀은 무슨 상태지? 자, 지각은 무슨 상태야? 지각, 고체죠. 멘틀은 고체입니다. 자, 외액은 인원만 유일하게 액체지. 내액은 고체야. 그런데 대류라는 것은 흐름을 가져야 되잖아, 맞지? 어떻게 고체인데 흐를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왜냐하면 여기는 다 녹아있지 않습니다. 일부만 녹아있어. 예를 들어 우리 피자 같은 경우에 자, 피자에 토핑 있잖아, 맞지? 뭐 감자나 당근이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치즈를 내가 많이 듬뿍 넣으면 현재 보면 쭉 늘어나면서 또는 흐를 수가 있잖아, 맞지? 그래서 다 녹지 않고 일부만 녹아있더라도 얼마든지 흐름이 가능하다는 거지. 되겠나? 자, 그래서 여기서 멘틀은 바로 연약권을 말합니다. 바로 판 아래에 있는 이 연약권. 연약권은 다 녹아있는 게 아니라 일부만 녹아있어. 일부만 녹아있더라도 유동, 흐름이 가능하다는 거지.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멘틀의 대류입니다. 유동이란 말은 흘러서 이동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더 정리를 해보면 대류가 일어난단 말은 이건 밀도 차이 온 거죠. 무거운 놈은 밀도 큰 놈은 가라앉고 밀도 작은 놈은 올라가고. 근데 지구 내부에서 이런 밀도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온도차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온도차가 난단 말은 에너지, 열이 작용한 거죠. 그게 누구였죠? 지구 내부에서 열?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또 지구 내부의 열, 중심부의 열. 됩니까?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 부르냐면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합니다. 지구 내부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라 해서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그래. 과거에는 원래 지구 내부 에너지는 아까 방사선소의 붕괴열과 중심부의 열 막 구분해가지고 에너지 단원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 그래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자, 판의 경계. 자, 세 가지. 발산과 수렴과 보존. 이 세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발산형 경계 또는 발산 경계. 자, 발산형이란 말은 그 경계를 기준으로 양쪽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우를 발산 경계를 하지. 그래서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를 발산형 경계라고 한다. 자, 그러면 봐봐. 자, 판이 서로 멀어지면 그 사이는 비어 있습니까? 아니지. 그 생성되는 거지. 새롭게 생성되면서 멀어지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발산형 경계는 새로운 판이 형성되는 겁니다. 근데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멘틀이 상승했기 때문에 되는 거지. 맞나? 그래서 멘틀의 상승 보면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는 곳,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는 곳이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 자, 지진. 참고로 진원의 깊이. 지진이 발생한 지점의 깊이를 우리가 그에 따라서 우리가 천발 지진과 신발 지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천발과 신발.
통상 보면 한 100km까지 70km까지를 천발 지진, 한 300km까지를 중발, 300 이상이면 신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천발과 신발 정도 마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깊은 곳에 발생했느냐, 얕은 곳에 발생했느냐 그 말인데 발산 경계 이런 거였지. 마그마가 올라오다 껍질 깨면서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이 진동이 일어나는 곳이 파동이 일어나는 곳이 깊은 거야, 얕은 거야? 얕겠죠. 이 껍질에서 일어날 거잖아, 맞지? 그래서 천발 지진만 발생합니다. 되겠나? 그래서 발산 경계는 천발 지진만 발생한다. 자, 그리고 정단층. 나중에 배우겠지만 정단층, 단층 중에서도 그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정단층과 역단층으로 나누게 되는데 여기서는 정단층이 만들어집니다. 뒤에 지질 구조할 때 어떤 모습인지 한번 제시할게. 참고로 정단층은 양쪽으로 당기는 힘에 의해서 지층이 끊어질 때 만들어지는 구조거든. 그게 정단층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화산활동이 활발하지. 당연한 이야기죠. 마그마가 올라오는 곳이니까 분출이 많겠지. 그래서 화산활동이 많다 그 말이야. 참고로 여러분들 화산활동을 하는 것은 꼭 분출되는 걸 말합니다. 화산이 땅 속에 있어, 땅 밖에 있어? 땅 밖에 있는 거죠. 그래서 화산활동이라는 것은 다 분출되는 현상을 말해요. 자, 예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발산 경계 뭐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했다. 해령. 해령도 있죠. 그런데 육지도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서양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어떤 대륙이 갈라져서? 판개가 그래 갈라졌는데 누가 분리됐지? 결과적으로 본다면 남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가 분리됐잖아, 맞지? 그러면 그전에는 뭐였어? 두 개가? 같은 대륙이었지. 그러면 그때는 대륙이 먼저 나눠지고 여기에 좁은 바다, 넓은 바다가 지금 형성된 거잖아. 그래서 대륙이 나눠지는 걸 뭐라 하냐면 대륙 열곡대라고 합니다. 대륙이 갈라지는 경우. 그래서 발산 경계 중에 바다에 있으면 우리가 해령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이게 육지에 있으면 대륙에 있으면 대륙 열곡대라고 합니다. 참고로 해령은 전체 바다 다 뻗어있다고 그랬지? 태평양에는 약간 오른쪽 동쪽에 그래서 동태평양 해령이라고 불러. 근데 대서양에는 중앙에, 인도양에도 중앙에 그래서 대서양 중앙해령, 인도양 중앙해령. 그리고 대표적인 열곡대는 어디냐면 아프리카에 있어. 아프리카에. 여러분 아프리카 하면 높은 산 뭐 있죠? 어쨌거나 대륙 열곡대 발산 경계니까 화산활동 일어날 거잖아, 맞지? 여러분 아프리카 하면 아주 높은 산. 킬리만자로 들어왔습니까? 그게 여기 있잖아. 바로 이 발산 경계 여기 있는 거야. 마그마 올라오기 때문에. 되겠나? 자, 또 볼게. 자, 수렴형 경계 가겠습니다. 수렴. 자, 우리 많이 봤습니다. 수렴은 섭입되면서 해구를 만드는 곳이었죠? 자, 갈게. 자, 수렴이라는 것은 모으는 거니까 판이 서로 경계를 기준으로 접근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수렴 경계. 근데 두 개 판이 서로 부딪히게 되면 반드시 밀도차는 발생할 거잖아. 거대한 판이니까. 그럼 좀 더 밀도 큰 애가 뭐 한다? 섭입한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판이 들어가 버릴 거니까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표면에서 봤을 때 판 하나가 들어가 버리면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 판이 생성이 아니라 반대인 뭐다? 소멸. 그리고 얘들이 계속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이들이 뭉쳐가지고 나중에 모였다가 쭉 내려갑니다. 멘틀의 하강이 되는 거지. 되겠나? 그래서 이 지역은 멘틀의 하강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섭입하면서 판이 소멸하는 곳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섭입하게 되면 참고로 섭입하는 과정에서 지진이 발생하겠죠? 섭입대를 따라서 베니호프대를 따라서 지진 발생하겠지. 그러면 여기는 얕은 곳뿐만 아니라 깊은 곳까지 다 발생하겠지. 그래서 천발과 신발 다 발생을 합니다. 천발, 신발 다. 자, 그리고 파고 들어가면 마그마 만들어진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섭입하면 나중에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섭입하게 되면 마그마를 분명히 만들게 되십니다. 만들면 그동안 분출해서 나오겠지? 그럼 화산활동 있다 없다? 역시 활발하다. 화산활동도. 그리고 단층 비교하자면 발산 경계가 서로 반대잖아, 맞지? 정단층과 반대 개념을 가지는 게 바로 역단층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횡압력에 의한 서로 충돌에 의한 역단층이 발달하고 그리고 화산활동도 활발하다.
자, 그런데 조심할 게 수렴형 경기는 다 화산 활동이 활발해. 근데 유일하게 안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히말라야 산맥 있죠? 히말라야 산맥 서로 부딪혀가지고 서로 충돌 때문에 이렇게 거대한 산맥을 만든 거잖아? 분명히 수렴 경기 맞지? 접근할 거니까. 근데 여기는 밑에 보면 하부를 보게 되면 마그마를 만들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일부가 섭입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너무도 두꺼워서 분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화산활동이라는 것은 꼭 분출해야지만 이야기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여기는 하부에 마그마를 만들 수 있지만 분출되지 않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화산활동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수렴 경기 중에 유일하게 히말라야 산맥은 없습니다. 참고로 히말라야 산맥은 유라시아 대륙과 인도가 서로 부딪힌 거지. 그래서 우리가 대륙 충돌대란 말을 써. 그래서 대륙끼리 부딪히는 경우는 너무도 두껍기 때문에 화산활동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걸 뚫고 마그마가 올라올 수가 없다. 유일하게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경우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지만 전체 지도를 제시해놓고 히말라야 쪽을 제시해놨어. 그럼 수렴 경기 맞지? 근데 화산활동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이거 묻는다는 거지. 자, 그리고 수렴 경기의 예. 자, 지형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보면 발산 경계는 해령과 대륙 열곡대인데, 자, 수렴 경계 같은 경우에, 자, 해구랑 호상열도, 해구랑 습곡산맥, 그리고 습곡산맥만 만드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자, 해구라는 것은 어쨌거나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났을 때 또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더라도 파고 들어가는 애가 있다면 그게 만약 해양이라면 해구가 만들어지는 거지. 자, 그리고 이런 거야. 호상열도가 뭐냐면 호상, 열도. 열도란 말이 섬이 나열돼 있다. 근데 호상, 호의 모양으로. 그 말은 호의 모양으로 섬들이 나열되어 있는 거 말이야. 이런 식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됩니까? 대표적인 게 일본이야. 봐봐, 이런 거야. 일본을 보게 되면 현재 여러 개의 커다란 섬들이 이렇게 쭉 약간 휘어져 있잖아. 맞지? 왜 생기냐면 이런 거야. 자, 판이 섭입하지? 섭입하면 나중에 들어가서 마그마 만든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렇게 봐. 이렇게 직선으로 들면 그럼 줄줄이 만들어지겠지. 그럼 올라오는 애들도, 섬들도 줄줄이 만들어지겠죠. 직선으로. 그런데 이 판이란 게 수백 킬로미터, 수천 킬로미터야. 그럼 이렇게 반듯하게 직선으로 들어갈까? 아니겠지. 어떤 지역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 그럼 약간 이렇게 휘어서 들어갈 수 있어. 그럼 만약 이렇게 휘어서 들어간다면 마그마도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럼 그대로 올라오게 되면 만드는 섬들도 약간 휘어서 이렇게 분포하겠지. 호의 모양으로. 그래, 일본이 그런 겁니다. 되겠나?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그래서 해구와 호상열도는 대표적인 게 바로 일본 해구와 일본 열도를 이야기할 수 있지. 그리고 해구랑 습곡산맥은 여러분 페루 칠레 해구라고 합니까? 페루. 남아메리카가 있다면 이게 남아메리카라면 남아메리카의 서쪽 서해안에 밑에 보면 페루 칠레 해구가 쭉 있어. 여기 뭐 페루하고 칠레가 있으니까 이름은 그렇게 딴 건데 이게 남아메리카의 서쪽에 거대한 산맥 있죠? 뭐 있습니까? 안데스 산맥 있어. 이게 태평양 주변이잖아, 맞지? 섭입하면서 해구 만들고 이걸 밀어서 파고 들어간 과정에서 이쪽에서 당연히 현재 대륙 쪽을 밀겠지. 그러면서 산맥을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안데스 산맥이에요. 자, 그리고 습곡 산맥만 만드는 경우 이게 바로 아까 했던 대륙 충돌대 이걸 말하는 거지. 됐나? 당연히 대륙끼리 부딪혔으니까 해구를 안 만들겠죠? 바다가 아니니까. 자, 보존형 경계. 자, 보존형 경계는 서로 어긋나게 움직이는 것, 서로 엇갈리게 움직이는 경계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서로 어긋나게 엇갈리기만 한다면 섭입이 없다. 그럼 당연히 소멸 없겠죠? 그리고 발산, 멀어지는 거 없잖아, 맞지? 발산할 때 새롭게 만들잖아, 맞지? 그런 거 없잖아. 그래서 생성과 소멸이 없기 때문에 보존이라는 말 쓴 거야. 그러면 멘틀의 상승과 하강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멘틀의 상승 하강도 없고 판의 생성과 소멸도 없고 그대로 보존된다. 단순하게 이동만 한다. 어긋나게. 자, 여기도 봐. 여기는 서로 판끼리 서로 이렇게 껍데기 부분만 서로 어긋날 거니까 마찰 일으킬 거니까 당연히 깊은 곳은 안 일어나겠지? 천발 지진만. 그리고 단층은 이렇게 끊어져서
탄소는 어긋나게 움직인 걸 변환단층이랍니다. 변환단층. 자, 화산활동 있을까 없을까? 앞번에 우리 해령할 때도 한번 했었는데 그 해조 확장설 할 때도 했었는데 여기는 화산활동 없습니다. 마그마를 만드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없다. 자, 대표적인 예가 원래 해령과 해령 사이. 뭐 이게 바로 변환단층 되겠죠? 변환단층. 자, 그림만 보고 오늘 끝낼게. 자, 그러면 해령과 해령 사이가 되는 거죠. 자, 예전에 우리가 봤던 거 이거 봤던 거. 실제로 해령 같은 경우에는 쭉 펼쳐져 있는데 이게 수천 킬로미터, 수만 킬로미터다 보니까 올라오는 멘틀의 속도가 다 다르지. 그러다 보니까 마디마디 끊어져 있잖아, 맞지? 그래서 해령과 해령 사이. 여기가 바로 다 변환단층이 되는 거였지. 됐나? 기억나죠? 자,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해령과 해령 사이가 대표적인 변환단층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다 바다에 있잖아, 맞지? 근데 육지에 드러나 있는 변환단층은 이 샌안드레아스 단층, 산안드레아스 단층, 이게 유명합니다. 육상에 나타나는 거 이게 거의 유일해. 이게 문제 잘 나오겠지. 미국 서부에 샌안드레아스 단층, 미국이 있다면 서부 쪽, 캘리포니아, 여기에 샌안드레아스 단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영화 해가지고 뭐 이걸 소재로 해서 영화로 나왔었잖아. 참고 여기가 바로 샌안드레아스 단층. 그래서 여기 보면 판의 경계가 쭉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좀 위쪽과 아래쪽이 움직이는 방향이 서로 어긋나게 돼 있다는 거지.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변환단층은 어디서 만들어져? 일반적으로? 해령에서 마디마디 끊어진 거잖아, 맞지?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됐냐면 여기 왼쪽 위에 보입니까? 왼쪽 위에 이거? 참고로 여기도 해령이 있어. 해령 자체가 해령을 포함한 판 자체가 봐봐. 예를 들어서 가운데 여기에 해령이 있다. 해령을 포함하면 이 판 자체가 들어가 버린 거야, 같이. 그러면 이 아래쪽에서 해령과 똑같이 변환단층 막 발생돼 있잖아, 맞지? 이게 그냥 육지의 표면에 껍데기에 표현된 거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냥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고.